네, 오늘은 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중립표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눈썹, 코, 입, 혀는 안 보이지만 입 모양, 턱, 볼, 어깨, 몸의 방향, 이런 것들, 머리 다 중립 이제 펴지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자연스러운 그 이제 디폴트 값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농아인 협회 아마 입구에 그 입간판이 이렇게 또는 수학교육원이나 이런데 입간판이 서 있을 텐데 한국 수화를 할 때는 불필요한 입 모양을 하지 마라. 아마 이제 마우싱 같은 거 이제 그 수화 단어에 해당되는 한국어 단어를 발음을 하거나 발음을 하지 않더라도 자모음을 특히 이제 초성이나 아니면 첫째 그 음절을 이렇게 입 모양을 이제 입 모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수어 통역사 중에 모든 단어에 대해서 마우싱을 이제 입을 계속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이제 발음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리는 안 내더라도 입 모양을 계속 그 한국어 자모음 또는 음절의 입 모양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걸 불필요한 입 모양으로 보셨는데 예를 볼 수가 있는 게 요새 AI도 이렇게 불필요한 입 모양, 그러니까 마우싱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게 아마 이제 모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화를 할 때는 항상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제 입 모양 있죠. 계속 어떤 입을 움직이는데 여기 한국 수화 사용하는 어떤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가 담겨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이 이제 손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화 단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의 발음이나 입 모양을 주로 하시는 거죠. 계속 이렇게 입을 움직이시죠. 또 정확히 매칭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농인들은 한국 수화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입 모양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그걸 봐야 되거든요.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이게 정보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독화를 하시는 분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독화를 하라는 건지 그러시죠. 이렇게 중립 표지로 평소의 입 모양이나 눈이나 눈썹이나 턱 이런 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입 모양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입 모양을 하라는 건데 그럼 이 자연스러운 입 모양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수화에서 사용되는 그 입 모양 또는 입 그 표지들이 있는데 입 조음자를 가지고 이제 의미나 그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를 전달할 때 나타나는 또는 이 중립
이 입모양에서 어떤 뭐 입을 벌리거나 꾹 다물거나 여러 가지 입모양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건 자연스러운 입모양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 제가 전에 예를 든 게 이제 그 허인영 목사님 영상을 많이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따가 손으로만 이렇게 단어를 표시하지 않거든요. 이 입모양하고 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나타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네, 이렇게 돈 있다라고 해서 손하고 이제 입 조음자가 변하죠. 그러니까 이 표지, 비수지 표지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게 단독으로 표현돼도, 네, 이렇게도 이것은 돈만 표현한 게 아니라 돈이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표현된 거죠. 네, 이것도 지금 차가 있다죠. 차가 있다죠. 네, 이것도 하나의 모양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입 벌리고 혀를 내민 경우죠. 또는 이렇게 내밀면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낼름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손하고 같이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스마트폰이 없다지만, 네, 이렇게 해도 없다. 부정표지도 나타났지만 입하고 혀가 나타나는 거죠. 네, 손으로도 지금 뭐 쌀이 요만큼 있다가 이제 점점 먹고 이제 쌀통에서 이제 바닥이 난 거죠. 네, 이것도 쌀이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예, 이게 2에서 5까지 있으세요. 둥글둥글 가족 벌레 물렸을 땐 둥근머리 버물리 S겔. 둥근 머리? 네, 알다. 네, 이것도 알다. 예, 손으로도 알다를 하시지만 입과 혀로 이제 알다를 하시는데 농인분들이 이것도 쓰시는데 이것도 많이 쓰시죠. 더 선호하시죠. 이렇게 훨씬 경제적이고 이제 동시에 표현 가능하시거든요. 집을 알다죠. 동시에 표현 가능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이죠. 모르다는데 지금 볼도 부풀려졌고 이렇게 손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풀리거든요. 이렇게 볼도 그런데 지금 사실 눈도 나타나야 돼요. 부정 표지로. 네, 뭐 설명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는 뭐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이나 뭐 기초반 정도만 놔도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이렇게 부정 표지도 나타나지만 볼을 부풀리면서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부풀리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농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12년 동안 그러니까 경험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학교 교사들 수업 들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게 수화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은 이걸 뭐 설명하다, 강의하다, 뭐 통역하다, 뭐 이렇게만 알아먹겠죠. 근데 그 교사의 설명이나 뭐 교사의 수화 통역이나 수업이나 이런 걸 못 알아먹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걸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시는데 비수지 표지를 못 보시는 거죠.
네, 이것도 말하다가 아니죠. 또는 뭐 이야기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되게 시선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말하는 거 도저히, 그러니까 상대방이든 아니면 뭐 제3자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특히 이게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농인분들이 수화 통역을 보시고 나서 뭐 통역 이해하겠어? 뭐 이 통역사 앞에서 이렇게 비수지 표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통역 못 알아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 수업이든 통역을 못 알아먹게, 행사든 수업이든 못 알아먹겠다는 건데, 근데 이거 수업 끝나고 행사 끝나고 통역사한테 가서는 뭐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인분들이 친절한 건지 잔인한 건지. 근데 왜냐하면 농인들은 즉각 알아먹겠다, 못 알아먹겠다 이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 허인영 목사님도 그렇고 요새 좋은 자료가 많아요. 여기 이게 뭐더라? 뭐예, 가온수 아카데미 뭐 이런 농인분들이 좋은 자료 많이 올리시거든요 요새. 예, 시간 날 때 많이 뭐 보세요. 그 성북구 수화통역센터에서도 많이 올리시던데. 예, 이렇게 저기 농인 목사님 뭐 수화로 배우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올리시고, 쇼츠로 뭐 한국 수화와 수지 한국어 차이나, 예, 한국 수화 예도 많이 드시죠. 이 성북구 수화통역 센터 이 팀에서 아마 농인 통역사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이걸 꼭 집어넣더라고요. 한국 수화 표현이 사람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요. 수화 문법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개인마다 막 다 다르게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드신 거는 내 것과 다르다, 아닌 것 같다. 이 표현. 예, 한국 수화에서는 주어 잘 생략 안 합니다. 옷을 입어보니까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주어 생략돼 있잖아요. 예, 한국 수화에서는 잘 생략 안 합니다. 내가 옷을 입어봤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안마 서비스. 예. 네, 단계적으로 뭐가 뭐로 변하고 그걸 비교하고 이러시죠. 그러니까 단어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물론 단어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단어는 이제 벽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벽돌은 필요한데 벽돌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철근도 필요할 거고, 시멘트도 모래하고 뭐 시멘트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집이 완성되잖아요. 그 단어만 알아서는 문장 완성이나 이 이야기나 담화 완성이 안 돼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표현하시죠. 이제 우유를 갖다가 부어서 이렇게 뭐 좀 섞죠. 근데 조금 더 공간 설정이 이렇게 구분되시면 좋습니다. 여기 우유하고 요거트는 이쪽으로 설정되셨는데 우유는 확실히 이쪽에 설정하시면 좋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다 할 때도 각각의 주어가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우유고 여기는 요거트고. 그다음 다시 이제 여기 요거트 설정하고 더 오래 보관해서 이제 숙성되고 이 요거트가 변하죠. 요걸로 뭘로 변하냐면 치즈로 변하는데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 봤더니 치즈가 더 좋다는 건데 이렇게 그 공간을 구문 형태론 쪽으로 계속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우유, 요거트, 치즈,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시죠. 포도 주스 가지고 예를 들면서 뭐 포도가 주스 되거나 포도가 와인 되거나 이렇게 설정을 하시겠죠. 공간 설정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좋은 자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올리시고 농인 목사님 이 수화 이야기도 보실만하고 시간 날 때 자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한국어나 영어 음성 언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수화도 먼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되고 이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해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수준이 그 이해 수준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화를 못 보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뭐 단어를 따라하거나 이제 국민체조를 하는 거지 언어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화라는 언어를 볼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허인영 목사님 자료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손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이나 눈이나 눈썹이나 뭐 볼이나 이렇게 비수지 표지들을 못 보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 표현 안 나와요. 또 한 3년 4년 기다리고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 표현도 안 나오지만 알더라도 그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려요. 표현까지 나오려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수화 단어 몇 개 배우고서 그 바로 따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단어 몇 개 나열한 게 한국 수화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잘 쳐줘야 뭐 수지 한국어고요. 그냥 불완전한 한국어 문장일 뿐이에요.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중립 표지, 중립 표정입니다. 이렇게 또 표정이라고 하면 또 이걸 완성형 코드로, 그러니까 그 완성형 코드로 이렇게 통짜로 또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중립 눈, 중립 눈썹, 중립 코, 중립 입, 중립 혀, 중립 턱, 중립 볼입니다.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이제 농인분들은 어떤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가 담겨 있을 거로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바로 해석해내시고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더라도 다시 중립 표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표정의 변화나 이런 비수지가 나타나는데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가 없으면 그냥 엄청난 그 소음이나 잡음력
잡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에 정보가 담겨 있어도 이 소음이 이 잡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 수화 문장을 또는 수주 한국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이 방해 요인이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이거는 한국 수화로 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아마 이게 이 기상보다는 한국인의 기상이거든요. 이제 생각이 굳건한 거죠. 기상이 뜻이 사람이 타고난 기계나 그러니까 마음씨 겉으로 드러난 모양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뭐 마음씨 기계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생각이 뭐 굳건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굳건한지 이렇게 입모양이나 눈감, 찔끔 감은 거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수지 표지가 동시에 나타나죠. 뭐 기상 마음인데 사실은 한국인의 기상과 마음인데 조금 더 의역하시면 좋죠. 그렇다고 뭐 한국어처럼 이런 이그저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 책 뭐 이 사과 이런 표현은 없다고 그랬죠. 한국서에서는. 역시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다 이거지. 여여하다 이러는데 주어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인의 기상 뭐 마음 설정해 놓고요. 그 두 개가 똑같다.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괴로운데 요만큼 괴롭습니다. 그다음에 몸의 방향 이거는 즐거운 거죠. 요만큼 즐거우세요. 괴롭든 즐겁든 관계없이 요게 이제 한국어 나의 이 연결음이 있죠. 요 나를 표현한 거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충성하는 건데 그 농인식 사고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순서를 보면 충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완전히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충성하는 게 선행 사건이고 쭉 봤더니 뭐 변한 것도 없고 열심히 하고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꾸준히 그죠? 계속 충성하네. 그게 이제 뭐 열심히 완전히 충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 대상에게 충성을 하는데 충성 대상이 뭐냐면 나라거든요.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실 텐데 공간 설정 먼저 하셔야 돼요. 한국 먼저 하시고 한국 먼저 하시고 그 한국에 충성하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완전히 하셔야 돼요. 수학 문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가 한국 나라로 설정되기 때문에 사랑하다를 몸의 방향과 일치시키면서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건 뭘까요? 맹세하는 걸까요? 선서하는 걸까요? 뭐 그런 거겠죠. 이거는 뭐 거죠. 지금
그래서 사절을 지금 기상, 그러니까 수화제 약간 오른쪽에 하셨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비에다 하셨어요. 그냥 제가 여유하다라고 적을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좀 노래 가사라서 이제 그 시간이나 박자 이렇게 그 뭐 리듬 뭐 이렇게 애국가에 맞추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사실은 예 한국인 그 다음에 기상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인 그 다음에 마음 이게 한국인 기상 마음 이거잖아. 각각이 예, 지금 주어라서 T가 걸려야 되고요. 이거는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의 누구의 기상인지 마음인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그 다음에 예 괴롭다. 그러니까 몸의 방향을 수화자가 왼쪽으로 했죠. 그 다음에 즐겁다. 몸의 방향을 가운데로 했는데 뭐 이제 임의의 공간 몸의 방향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눈도 감고 눈이나 입으로 이제 예 얼마나 괴로운지 표현했고요. 즐겁다도 예 뭐 표정이나 뭐 입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얼마나 즐거운지 표정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관계 없다인데 이거 A하고 B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관계 없는 건지 괴로움이나 이 즐거움하고 관계 없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 완전히 뭐 철저히 뭐 철저하다 완전하다 뭐 철저하다라고 합시다. 철저하다 뭐 충성하다 A에서 있어요. 가운데인데 그 다음에 나라 사랑하다 가슴에 손으로 꽂고 뭐 맹세하다 선서하다 단어로는 뭐 딱히 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으로 꽂고. 근데 요게 예, 문법에 안 맞는다고 그랬죠. 나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게 선행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방향도 A로 하면서 예, 몸의 방향이 A 하면서 나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다. 이거 후행사건이죠.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 사랑하다.
역시 몸의 방향, 몸의 방향을 A를 향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고 아마 이건 내가 맹세하는 걸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죠? 그리고 이때 사실은 이게 시선이 중립화되거든요. 시선이 평상시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사절을 노테이션 또는 이렇게 간략 전사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수화 그 비수지 문법에 따르면 이 중립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네, 애국가 4절 최종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